제 유튜브의 첫 번째 영상은 평생 윈도우만 사용하다가 맥북으로 넘어온 후기였고, 두 번째 영상은 맥북 추천 앱 5개였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맥북은 의미가 있는 물건인과 동시에 제 생활에는 없어서 안 될 제품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영상이 아마 50번째 영상이 될 텐데, 솔직히 저는 영상 한 20개 정도만 올리고 포기할 줄 알았어요. 보잘것없는 허접한 영상들을 잘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50번째 영상을 기념하면서 제가 그동안 맥북을 사용하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앱 10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프레드, 노션, 렉탱글 이렇게 많이 알려진 앱들은 최대한 제외하고 알려드릴게요. 추천 앱 중에 원래라면 14,000원을 주고 다운받아야 하는 앱이 있는데, 이것도 무료로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시켈은 심플한 캘린더 앱입니다. 맥북의 기본 캘린더 앱도 있는데 굳이 처음 듣는 앱을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맥북을 쓰다가 달력을 봐야 할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친구와 일정을 잡거나 업무상 마감날을 정하거나 혹은 미팅을 정하거나 등 잠깐 달력을 봐야 할 때가 많은데, 기본 캘린더 앱은 뭐랄까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캘린더 앱을 실행하는 방법도 알림 센터를 클릭하고 또 클릭 한 번을 더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따로 앱을 실행시켜야 됐어서 뭔가 손이 한두 번 더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켈을 설치하면 메뉴바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팝업이 뜨는 속도도 당연히 빨랐고 크기가 작은 게 오히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기본 세팅은 오늘의 날짜만 보여주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월과 요일까지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차인지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서 보고서를 쓸 때 은근히 도움이 됐습니다. 팝업을 했을 때 핀을 누르면 다른 곳을 클릭해도 달력이 계속 떠 있어서 다른 창들을 같이 띄우고 참고하면서 일정을 정할 때도 괜찮았어요. 전체적인 앱이 느낌이 되게 작고 아기자기하지만 은근히 옹골차서 쓸모있는 앱입니다. 기본 캘린더 앱이 약간 투박하고 가독성이 안 좋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이시켈을 한번 설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맥키는 쉽게 설명드리면 클립보드 활용성을 극대로 올려주는 앱입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나 사진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가장 마지막에 복사된 내용물이 붙여넣기가 되는데요. 가끔 이전에 복사한 것들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던 경우가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 맥키를 사용하면 이전에 복사했던 것들이 한눈에 쫙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개까지 복사한 것들이 저장되고 검색도 가능합니다. 검색 설정도 따로 해줄 수가 있는데, 정확한 키워드로 검색이 되게 할 수 있고 순서만 맞아도 검색이 되도록 러프하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맥키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저장이 되는데요. 맥북 설정에서 키보드 단축키에 들어가면 선택한 영역의 그림을 클립보드에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축키가 복잡해서 편한 단축키 조합으로 바꿔주시고 이미지를 캡처하면 맥키에 모두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키를 눌러 클립보드 리스트를 보고 필요한 것을 찾아 커맨드 숫자키로 복사한 후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붙여넣기를 하려는 공간에 커서를 두고 커맨드 쉬프트 C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맥키에 저장된 클립보드가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이 조금 덜 가면서도 바로 붙여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됐습니다. 자료 정리를 할 때 유튜브나 네이버 다양한 곳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맥키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14,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받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복붙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맥키를 꼭 한번 설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맥북을 사용하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오랫동안 켜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용량 파일을 한 번에 옮긴다든지 아니면 긴 분량 영상을 인코딩하던가 할 때 중간에 절전 모드로 들어가거나 잠들기 모드가 되면 파일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대부분 자기 전에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주무실 텐데, 그렇다고 밤새도록 계속 켜두는 건 배터리에도 그리 좋진 않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오랜 시간 동안만 켜지게 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졸트 오브 카페인이라는 앱입니다. 앱을 설치하면 이름처럼 메뉴바에 커피잔 모양이 생기는데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기능이 직관적입니다.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시간들을 클릭하면 잠들기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맥북이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내가 딱 원하는 시간이 없다면 커스텀 탭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기능의 앱으로는 암페타민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졸트 앱을 다운받아 써서 그냥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앱을 다 설치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앱만 남기고 다른 앱은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맥북에는 윈도우처럼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삭제 기능이 따로 없어서 앱을 한번 지울 때 깔끔하게 지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앱도 바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에서 맥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앱이나 프로그램을 지우실 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깔끔하게 지워지지도 않고 캐시 파일 같은 게 남아있는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저도 맨 처음에 앱을 이것저것 다운받고 지우는 걸 반복했을 때 자잘한 파일들이 남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무료 앱 클리너를 사용했었는데요. 유용한 앱이긴 한데 얘도 가끔씩 파일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클린마이맥 X란 앱으로 정착했습니다. 사용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앱들을 수십 개 지워보고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뿌리째 삭제가 잘 됐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 삭제 외에도 스마트 스캔이란 기능을 사용하면 현재 맥북에 있는 불필요한 파일 청소나 바이러스 감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클린마이맥은 앱들의 업데이트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맥북은 앱을 다운받고 나면 가끔씩 일일이 업데이트를 실행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클린마이맥에서는 한 번에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만 하는 앱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맥북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데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량에 대해서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줍니다. 맥북 기본 기능에 용량 관리가 있긴 하지만 막대기 하나만 나와서 어떤 게 얼만큼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클린마이맥에선 이러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역시나 바로바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프로그램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스캔이나 파쇄기 같은 다양한 기능도 함께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퀄리티가 높은 만큼 1년 구독에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고정 댓글에 남겨진 구매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를 한다면 3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 코드인 리우남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클린마이맥 X를 구매하려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거나 앱 클리너나 맥북 스캐닝 앱을 찾으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샤터인지 샤를인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애매한 샤터는 제가 정착한 스크린샷 앱입니다. 스크린샷 앱을 굳이 다운받아야 되나? 그냥 기본 앱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긴 기사의 글들을 캡처할 일이 있을 때 한번 캡처하고 붙여넣고 스크롤 내려서 캡처하고 또 붙여넣고 이랬던 경우가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이 앱의 장점은 스크롤 캡처 기능이 가능합니다. 영역을 지정해주고 스크롤을 내리면 세로로 긴 사진 형태로 캡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캡처를 하게 되면 바로 편집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리 측정 기능인데요. 저는 잘 쓰지 않았는데 디자인을 하는 지인 말로는 이게 굉장히 유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특정 부분을 블러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꼭 블러 처리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원래는 캡처를 먼저 하고 후 처리로 따로 모자이크를 입혀줬다면 샤터에서는 캡처와 동시에 블러 처리가 가능해서 일손이 하나 덜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유료 앱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료라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개발자의 피드백도 굉장히 빠르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맥북 기존 캡처 앱에 조금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맥북이나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제품에선 귀여운 이모지를 활용하는 맛이 있습니다. 나이 30살 넘게 먹은 아저씨지만 가끔 귀여운 이모지들을 보면 한번 써먹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모지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찾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움되는 앱이 바로 로켓이죠. 로켓을 실행하고 찾고 싶은 이모지가 생겼을 때 콜럼을 찍고 뒤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여기에 어울리는 이모지들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모지를 찾을 때 워낙 작게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 눈도 아프고 검은목도 심해지는 기분이었는데 로켓으로 찾으니까 훨씬 간편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모지 사용에 적응이 덜 되셨거나 이모지를 찾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런켓은 쉽게 말해서 지금 맥북이 얼마큼 열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앱입니다. 앱을 설치하면 메뉴바에 귀여운 고양이가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CPU가 사용되는 정도에 따라서 고양이가 빨리 뛰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뛰는 것은 CPU의 사용량과 관련 있긴 하지만 이 외에도 전체적인 용량이나 배터리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메뉴바에 뛰어다니는 고양이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양이 종류도 많고 점들이나 다양한 그래픽으로 바꿀 수 있어서 질리진 않는 것 같아요. 보다 더 다채로운 설정을 원하면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되는데 비용은 11,000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해서 아직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맥북 상태를 보여준 앱들은 정말 많은데요. 아마 런켓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귀여운 앱이지 않을까 합니다. 복잡한 건 싫은데 맥북 모니터링 앱이 필요한 분들은 런켓을 다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맥북으로 작업이나 웹서핑을 하다 보면 여러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멀티태스킹하기에 그게 편하기도 하고
잠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최소화하기엔 독이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다 창을 띄워두고 미션 컨트롤로 그때그때 원하는 창으로 옮겨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다 띄워놓고 하다 보니 약간 정신이 산만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글을 쓸 때 동시에 유튜브와 워드를 띄워두면 자꾸 유튜브의 썸네일에 눈이 가고 인터넷 창을 띄워도 재밌어 보이는 제목들에 눈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죠. 이때 도움이 되는 게 헤이즈 오버라는 앱입니다. 앱을 실행하고 퍼센트를 정해두면 내가 활성화시켜둔 창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금씩 어둡게 보입니다. 100으로 해두면 아예 까맣게 보이고 0으로 갈수록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평상시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단순히 웹서핑을 할 때는 굳이 사용할 일이 없긴 하지만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하거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면 유용했습니다. 활성화한 창만 빼고 나머지가 다 어두우면 작업관 전환할 때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때는 미션 컨트롤로 보게 되면 모든 앱이 밝게 보여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몰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플럭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맥북의 블루라이트를 조절해주는 앱입니다. 맥북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건드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블루라이트 그거 다 상술이라던데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체감상 맥북을 한두 시간 정도 사용할 때는 큰 이상이 없는데 주말 같은 날 카페에 가서 3-4시간씩 계속 쳐다보게 되면 확실히 눈이 피로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밝기를 그냥 줄이자니 시인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색온도 블루라이트를 조절하는 앱을 찾아봤고 플럭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앱을 실행해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블루라이트가 조절되기도 할 수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눈도 덜 필요하고 시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진 편집처럼 색을 정확하게 보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텍스트 위주 작업이 맞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도 영상 편집을 할 때만큼은 플럭스 기능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색을 봐야 하니까 이게 오히려 독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요즘 들어 뭔가 눈이 침침하고 조금 피곤하다 느낌이 든다면 이 앱을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업스케일은 제가 실제로 영상 편집이나 평소 자료 정리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나 문서 정리를 하는데 가끔씩 중간에 유난히 화질이 떨어지는 사진이 있으면 전체적인 퀄리티가 조금 아쉬워지는데 이때 도움이 될 만한 앱입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화질 보정을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올려주고 어떤 느낌으로 사진을 보정할 건지만 정해주면 됩니다. 물론 결과물 자체는 전문적인 퀄리티라고 하기엔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가벼운 용도나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엔 전혀 아쉽진 않더라고요. 따라서 프로 포토그래퍼 같은 분들께는 추천드리기 아쉽지만 그 외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맥북 추천 앱 10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내 손맛에 딱 맞는 앱을 찾았을 때의 기쁨도 맥북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제가 모르고 사용도 안 해본 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앱 있으면 찾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